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자유우파가 탄핵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이러다가 박근혜의 불법 탄핵처럼 공산 좌파의 의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성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자유우파들의 탄핵 반대 운동이 더욱 치열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은 탄핵 심판을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좌우 그 어떤 정치 성향의 비율로 탄핵이 통과될 것인가 혹은 기각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조금 낙관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8명이 있었는데 모두 자유우파 성향으로 분석되었는데도 8대 0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자유우파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파였기 때문에 자유우파 보수주의 성향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스스로를 달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주의로서 8명이 있었지만은 비겁했다. 그리고 촛불 난동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떤 광화문 집회에 가보면은 자유우파 세력이 월등히 많다 하면서 아주 낙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북두시민혁명군은 심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자유우파는 매사가 전략적이지도 않고 또 행동이나 실천에 있어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어떤 낙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이미 패배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지적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언어 혹은 정치적인 프레임에 있어서 자유우파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무죄 추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잡범에 대한 범죄 혐의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내란 수괴라고 주장하고 내란 혐의에 동조를 했다고 계엄사령관을 했던 육군참모총장, 방첩대 사령관, 특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을 이미 구속해 놓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정치 프레임에 있어서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치 프레임 속에서 내란 혐의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방첩대 특전사령관을 구속시켜 놓고 있는데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은 낙관하고 있다. 그런 정치 프레임과 함께 이 구속을 시킨 그런 또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특전사령관, 방첩대 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그런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펼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고, 더구나 현수막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가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소추 국회 의결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아무도 어떠한 예측을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자유우파는 낙관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8명 배신할 수 없다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같이 한동훈 당대표가 배신을 하면서 당대표를 따르던 약 한 12, 13명이 배신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드러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단계가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방심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국민들을 방심시키려는 공산 좌파라든가 혹은 그 어떤 자유우파 내의 회색분자들이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상한 느낌까지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우왕좌왕 하다가는 또다시 공산 좌파들의 치밀한 정치 공작과 전략에 의해서 자유한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 한국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두 당파들이 싸우다가 약해진 세력이 외세를 불러다가 우리 국민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일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국 역사가 엄연히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로 명을 섬겨야 되느냐, 새롭게 일어나는 청나라를 섬겨야 되느냐는 다툼 속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우리를 지금 현재로 말하면 한 도시가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멸망할 때 청일전쟁, 그 동학이라는 이런 그 어떠한 밀란에 의해서 그 갑오개혁이라는 친일파가 일어남으로써 친일파와 친청파가 싸운 우리나라 국토에서 외세를 끌어들인 두 당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청일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조금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갈등은 역사로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둘이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 결국 타협할 수 없는 세력이 외세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하는 다른 당파도 외세를 끌어들여서 한국 국토에서 국민들을 볼모로 두 국가가 전쟁을 치르면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세력들의 탄핵 반대 운동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타격 목표를 국회로 정하고 부수적인 목표로는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두 목표 지점을 점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나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의 시위에서 보듯이 전위부대, 전위공격대 혹은 자살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대중집회가 일어날 때 공격적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조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점거하면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 구속되고 다음 후발대가 또 점령을 하고 이런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대중들을 선동하고 계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동격서식으로 광화문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호만 지르는 그걸로는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국회를 점거하면서 국회 해산을 해치고 그런 점거를 하기 위해서 자살특공대들이 공격적으로 시위대를 운용하면서 격렬한 어떠한 대중집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조를 준비함으로써 업무적으로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어느 방구석에서 거래 혹은 협상을 통해서 탄핵 심판이 통과되어 버리면은 그때는 낙조던 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위대 혹은 전위공격대가 준비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거래로 의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정보가 있을 때 대규모로 투입되어서 국회 해산 혹은 헌법재판소를 점거하는 이런 응급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우파의 대중집회 혹은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즉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점거할 때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거와 국회 해산에 대한 정당성을 대중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몽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언어, 지금 현재 내란이라는 이런 정치 언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프레임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자유우파의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공산 좌파들이 대중동원이 용이한 그러면서 봄날 혁명 기운이 강한 4월 5월까지 이재명의 재판을 끌고 가고 헌법재판관의 탄핵 심판을 4월 5월에 해야 되는 것이 자유우파의 전략적으로 옳은 시기인가에 대해서도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우파들이 어떠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여러 가지의 전술적인 방향을 논의해 가면서 전투적인 대중집회를 만들어 가야지 광화문 집회로 어떠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는 박근혜 불법 탄핵과 같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고 말 것인가 두렵습니다. 좀 더 치밀하고
실천적인 탄핵 반대 운동을 준비하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처럼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은 이미 탄핵 심판의 8하를 넘어선 겁니다. 모든 게 우리 손을 떠나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탄핵 반대 집회 혹은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목표가 탄핵 반대라는 주장은 거시적으로 옳지만은 투쟁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실천이랄까 단계적인 행동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뜻에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그 설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날이 좋은가 시기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자유우파가 탄핵 반대를 성취시킬 수 있는 시기에 탄핵 심판을 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2월 3월이면은 2월 3월 달에 탄핵 심판을 해서 기각시켜야 하고 7월 8월까지 끌고 가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7월 8월에 탄핵 심판을 하게끔 우리 자유우파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요구는 대중들의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위력을 보임으로써 달성해야만이 이 탄핵 심판관들이 적법하고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대중 집회가 그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점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심판을 요구하는 점거 등을 통해서 대중집회의 위력을 과시하고 또 그런 전위적인 공격대의 부분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이런 점거 등 공격적인 대중집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전위 공격대를 만들고 지원자를 받아서 그 어떤 희생을 각오한 애국자들을 모아서 공격적인 전위대를 발족시켜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런 전위대가 만들어진다면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장 먼저 지원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가장 앞장설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놓습니다. 이런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대중집회 이런 것을 준비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여러 군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도 김대중을 비롯한 여러 어떠한 민주화 지도자들이 외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7, 80년대에는 공산좌파들이 피의 희생을 각오했다면 이제는 자유우파가 피를 흘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전위공격대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먼저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탄핵 반대 운동에서 추상성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운동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온화하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가 보면은 박근혜의 불법 탄핵처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좀 더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런 신념으로 자유민주주의 애국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사적 생애 각오로 탄핵 반대 운동, 대중 집회를 해 나가자는 주장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늘 시청해 주시면서 응원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